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또 지방에 따라서 이 매 사람들의 식성은 각이하지만 김치만은 유독 그 모든 차이점을 무시하고 우리 누구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민족의 자랑 김치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입으로 맛보기 전에 먼저 눈으로 보면서 느끼게 되는 음식의 눈맛. 바로 우리의 김치는 눈맛에서부터 특이한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민족의 순결하고 정열적인 품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김치의 눈같이 하얀 색과 열정의 붉은색의 결합은 문자 그대로 순수한 자연의 맛을 눈으로 먼저 맛보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고 쫑한 김치 국물 한 공기 생각에 벌써 저도 모르게 군침이 납니다. 천연 그대로의 자연을 그리워하는 현실의 인간의 소원을 음식상에서 김치는 유감없이 풀어줍니다. 김치에는 우리 선조들이 오랜 식생활 체험과 그 가공 과정에 터득한 오미 상생이라는 자연의 묘한 리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미 상생이라는 말에서 오미는 이 음식의 5가지 맛, 즉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이 짠맛을 가리키는 것이고, 상생이라고 할 때에는 이 5가지 맛이 서로 조화된다. 이 5가지 맛이 다 합혀져서가 아니고 실내로 이제 그 짠맛과 신맛, 단맛과 쓴맛이 서로 이제 조화될 때에 음식의 고유한 그 맛을 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미상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김치를 먹을 때 이제 느끼게 되는 이 시원하고 상쾌하고 이 쫑한 맛은 김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주 재료들과 함께 바로 이제 그 신맛과 짠맛이 이제 조화가 되어 가지고 이 김치의 고유하고 이 독특한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김치는 음식의 뒷맛을 좋게 하는데, 이것은 이 김치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성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 나타나는 이 발현되는 이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국수를 먹어도 시원한 김치 국물에 말아 먹고, 고기를 먹은 다음에도 김치 국물로 입가심을 했으며, 맛 좋은 떡을 먹으면서도 김치 국물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는 속담도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미상생의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입맛을 돋구는 제일 음식인 김치에는 또한 음양조화의 미묘한 리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성 음식감과 식물성 음식감이 적절히 배합돼야 음식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바로 이 김치가 다양한 재료들을 자연 발효시킨 것으로 해서 맛도 좋고 그 영양가도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김치 가공에서 여러 가지 젓갈이나 물고기, 고기들을 함께 이용한 것은 과학적 리치에서 따져봐도 아주 훌륭한 착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맛으로 보나 그 가치로 보나 으뜸인 김치이지만
재료의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김치는 자기의 또 하나의 고유한 특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철구 평양상업종합대학 학생들이 김치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눈엔 익고 손엔 쏠다고 늘 담궈 먹는 김치이지만 여러 종류의 김치 담그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료의 제한을 받는다면 희귀한 음식으로는 될 수 있어도 세계적으로 널리 애용되는 음식은 될 수 없습니다. 김치는 그 역사가 오랜 것으로 해서 그 종류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김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을 따라가면서 어느 한 계절도 비움이 없이 다양하게 담궈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봄철에는 풋배추 김치를 비롯해서 달래김치, 참나물김치, 나박김치 같은 김치들을 많이 담궈 먹는데 이 김치들은 재료가 유난하기 때문에 맛이 부드럽고 유순합니다. 또한 이제 여름이나 가을철에는 김치를 담궈 먹을 수 있는 음식감이 많이 나는 계절로서 그 김치 종류가 또한 매우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김치로는 어이서박이, 미나리김치, 부초김치, 가지김치 등 여러 가지 김치가 있는데 이런 김치들은 그 재료의 고유한 맛이 진하게 나면서도 상쾌하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그야말로 한 해 절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통배추김치, 동치미, 보쌈김치, 깍두기 같은 김치들을 많이 담궈 먹는데 이 김치들은 짭짤하면서도 뚜렷한 매운맛과 함께 상쾌하고 쫑한 느낌을 줍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김지원 실장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의 이끼 속에 묻혀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의 갈피 속에서 선조들의 지혜가 어린 김치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역사 문헌자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려 시기에 다양한 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려 시기에 기록들인 고려사라둥가, 먹은집, 동국 이상국집 등 여러 역사 기록들에는 당시 고려 주민들이 많이 만들어 먹던 미나리 김치, 참대성 김치, 그리고 삼각김치 등 여러 가지 종류, 다시 말해서 이게 재배남새와 산나물로 만든 여러 종류의 김치가 나오고 있으며 또한 이 당대 유명한 시인이었던 리브가 자기시 가포를 이용해서 물을 졸여두면 온기온에 지탱하네 라고 이렇게 울품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 김치는 오래전부터 만들어 먹은 우리 민들이 그 식생활에 널리 이용하여 주요한 부식물의 하나였으며 이와 함께 고려 시기에 무로 김장을 담궈 먹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김지원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고려 이전 시기에 벌써 무로 김장을 담그는 풍습이 일반 가정에까지 널리 일반화됐으며 김장 풍습이 고려 이전 시기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배추와 고추가 재배되면서부터 김치 담그는 기술이 더 한층 발전했고 김치의 종류와 그 가공 방법이 다양해져 18세기에 와서는 그 가지수가 60여 가지나 됐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김치의 종류가 무려 수백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김치의 종류와 그 가공 방법은 끝없이 다양하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김치 종류에서 꼭 강조해 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물고기 김치라고 할 수 있는 식혜인 곳입니다. 우리 손자들은 남새로 김치를 만들던 과정에 터득한 젖산 발효 원리와 단백질의 분해와 같은 삭히기 원리를 이용해서 독특한 김치, 즉 식혜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식혜는 매운맛과 짠맛, 신맛이 서로 잘 조화돼서 일반 김치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담궈 먹을 수 있는 김치는 산과 들, 바다 그 어디에서나 재료에는 제한이 없어 우뚱의 음식으로 마음만 먹으면 쉽게 그 제법을 터득해서 맛있게 담궈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제1의 음식인 것입니다. 김치의 종류가 많듯이 김치를 만드는 요리 또한 간단치 않게 많습니다. 오랜만은 예로부터 김치 맛은 그 가정의 음식 맛을 평가하는 속도의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가정에서 김치 담그는 일은 여성들이 맡아 했으며 매 가정의 김치 맛은 주로 가정주부들의 음식 솜씨에 따라 많이 좌우돼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치 맛은 김치감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 가공 방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김치 맛 할 때에는 이 손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지 넣고 보게 되면 김치를 만드는 과정에 그 하나하나 이거 차이점들이 모여서 완전히 김치 맛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김치 맛을 결정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처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절임을 지내 오래 하게 되면 배추가 질겨지고 또 김치가 익은 다음에 생신한 감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처절임한 배추를 물기를 찌운다고 하면서 너무 높이 올려 쌓지 말아야지 밑에 있는 배추들이 짓눌리면서 물기와 함께 많은 영양 성분들이 빠져나가서 김치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여성들은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것과 함께 가정의 매 사람들의 구미와 기호에 맞게 여러 가지 김치를 담그는 데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을 때에는 김치를 씹기 쉽게 쑥김치나 물김치를 담그고 대접했으며 나이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는 매울세라 고춧가루를 적게 넣은 김치를 담그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담궈주는 김치를 먹게 되며 그 과정에 자기 가정에서 만드는 김치 맛에 맛들게 되는데 그것은 그 가정의 김치 맛으로 고착되게 됩니다. 흔히 제 집을 떠나면 어머니와 아내가 해주던 시원한 김치 맛이 먼저 떠오르는 것도 그만큼 어머니의 김치 맛, 자기 가정의 김치 맛이 몸에 푹 뱄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누구나 처음으로 김치를 담글 때면 이웃집이나 늙은이들의 조언을 받아 김치 담그는 솜씨를 익혔으며 김치를 담그었을 때에는 양념과 천물김치를 서로 다른 집들에 보내서 맛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 해마다 초겨울이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김장 풍경이 펼쳐져 우리의 독특한 음식 문화의 한 측면을 민족의 자랑으로 여기며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는 밥과 고기, 물고기, 알 등은 산성 식료품으로서 이러한 음식을 오랜 기간 먹게 되면 사람의 몸이 어차피 산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칼리성 식료품인 김치는 바로 사람의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중화시키는 좋은 작용을 하므로 건강 장소에 유익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김치에 말을 넣으면 혈당을 낮추고 노화를 방지하며 당뇨병, 식욕부진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고, 찔광이를 넣으면 강심작용, 혈압 강화작용, 혈관 확장, 콜레스테롤의 흡수 방지, 동물 지방식품의 소화 촉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약재를 넣으면 약김치가 되고, 재료의 용량 성분에 따라서 꽁고기 김치, 전복 김치처럼 좋은 보양재료도 되는 김치는 그 양리학적, 영양학적 가치로 해서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김치가 이렇게 이모저모해서 장수 비결을 안고 있는 좋은 음식이어서 언젠가 세계적으로 사스라는 전염병이 휩쓸었을 때, 또 그 후에는 저료 독감으로 온 세계가 법적 끓고 있을 때 국제의학계에서는 조선김치를 먹으면 이 모든 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자료를 발표하여 김치 수요량이 거의 6배로 올랐다는 그런 기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조선 여성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일상적으로 먹는 그 김치에 있다고까지 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배추김치, 김치밥, 김치볶음, 지어는 김치 샌드위치에 대해서 널리 소개하고 있으며 그 연구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음식 문화계의 관심 속에 우리의 김치가 세계 5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인정되면서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관심하는 음식의 하나로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김치, 조선의 김치는 세계가 인정하는 장수식품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사업상 용무로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생식을 좀처럼 하지 않지만 우리 해동포들이 만든 조선김치만은 유독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파는 김치라는 걸 보니 절인 배추에 고추 양념을 버무려서 만든 것인데 그나마 젓갈류가 들어가지 않다니 고유한 조선김치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더니 자기들도 평양에 방문 와서 조선김치 맛을 보았다고, 조선김치야말로 맛이 고유하고 아주 독특하다는 거, 세계에서 조선김치가 제일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사실 말해서 저도 집에서 김치떡에 담궈 놓고 한 포기씩 꺼내면서 쫑한 맛을 느끼며 먹던 통김치 생각이 간절하곤 했습니다. 2015년 12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에서는 우리민의 김치 담그기 풍습을 인류의 비물질 문화유산 대표적 목록으로 등록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민의 김치 담그기 풍습을 널리 소개 선전하면서 이는 우리민이 가정과 집단, 사회의 단합과 화목을 도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맛이 하도 좋아 노래도 담아 자랑하는 조선김치. 그의 유다른 매력은 바로 이 조선김치에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지혜와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양속의 멋이 비껴 있으며 당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나날이 더욱 꽃피나는 우리의 민족 문화유산과 전통이 힘있게 맥동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씨, 우리의 못, 우리의 향취가 차넘치는 조선김치의 유다른 매력은 세월이 갈수록
더 짙게, 더 아름답게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